오만한 백만장자가 친구에 의해 3명의 아이를 둔 싱글맘과 한 달 동안 결혼하라는 도전을 받았지만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35세의 잘생긴 백만장자 김민주는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오래된 소주 한 잔을 들고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사업, 화려한 파티, 그리고 짧은 로맨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4월의 화창한 오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준호가 특이한 제안을 들고 그를 방문했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도전할 게 있어. 준호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번엔 뭔데 준호야? 또 위험한 투자라도.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번엔 사업 얘기가 아니야. 좀 더 개인적인 거지. 어서 말해봐. 민준이 조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동안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과 결혼해보는 거야. 준호가 친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며 선언했습니다. 민준은 거의 술을 뿜을 뻔했습니다. 뭐,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지? 왜냐하면 친구야, 넌 겸손의 교훈이 필요해.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도전적인 일을 해봤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제안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도전을 거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넌 모든 준비를 책임져. 그리고 분명히 해둘게. 단 하루뿐이야. 준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일 내 아내를 소개해줄게. 다음 날 민준은 서울의 중산층 동네에 있는 소박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활짝 웃으며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쪽은 박소연 씨야. 준호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32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물결치는 갈색 머리와 호기심과 결의가 섞인 밝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우아한 차림으로 꽃무늬 원피스와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준 씨. 소연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악수했고 그녀의 단단한 악수에 놀랐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가 아직도 상황에 당황한 채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새 아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10살의 태현, 8살의 지민, 그리고 겨우 5살인 어린 수민이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소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민준 씨야.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지내실 거야. 임원들과 모델들을 대하는데 익숙한 민준은 갑자기 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안녕, 그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 순간을 분명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 민준아, 기억해. 하루 종일이야. 내일 봐. 그리고 준호는 떠났고 민준은 새로운 임시 가족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소연은 민준의 불편한 기색을 눈치채고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원에 가는 게 어떨까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이들은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자신이 무엇에 말려들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공원은 민준에게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소연이 큰 나무 아래 담요를 펴는 동안 아이들은 그를 축구 경기에 끌어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이들과 함께 뛰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소연과 함께 담요 위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샌드위치, 과일, 주스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연이 민준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민준은 한 입 베어 물었고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은 소연과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역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여가 시간에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가 말하는 자신에 놀랐습니다. 소연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제 작은 스튜디오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민준은 소연과 아이들에게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태현은 열성적인 독서가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은 분명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림 그리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수미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민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은 자발적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놀라움과 즐거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리할 줄 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실 잘 못해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웃음과 작은 실수들 속에서 민준은 소연의 인내심 있는 지도 아래 집에서 만드는 잡채를 배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소연은 민준을 다락방의 작은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벽은 색채와 생명력으로 가득 찬 캔버스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건 정말 놀라워요. 민준이 진심으로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고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열정이에요.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민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의 삶은 그의 것에 비해 소박했지만 사랑과 창의성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그는 소연이 자신의 방을 쓰도록 주장했습니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루 동안의 사건들을 되새기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가졌던 우선순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갓 내린 커피 향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전날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뻣뻣한 근육을 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소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이 식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정적이고 아늑한 광경에 민준은 가슴이 찌르르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잘 주무셨어요? 놀랍게도 그랬어요. 그가 감사하게 그녀가 건네는 커피 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그를 맞이했고 수미는 심지어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민준은 평소라면 이런 애정 표현에 불편해했겠지만 놀랍게도 자신이 애정을 담아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민준은 이날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해 보였던 그의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생각이 이제는 공허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소연 씨,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오래 머물러도 될까요? 당신과 아이들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민준 씨. 원하시는 만큼 머무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루의 실험이 될 예정이었던 것이 더 길어졌습니다. 민준은 일주일을 그리고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활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소연의 미술 전시회에 동행하고 심지어 더 복잡한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준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삶의 단순한 것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보내는 오후, 보드게임을 하는 밤, 예술과 삶에 대해 소연과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들. 그의 초기의 오만함은 점차 사라지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현의 과학 프로젝트를 돕던 중 민준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그를 두렵게 했지만 곧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은 소연을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그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호기심과 또 다른 무언가,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민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창의성,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찬 세상을요. 그리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과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삶과 말이에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씨, 저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잇기 전에 민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사들였을 법한 화려한 반지가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한 단순하고 우아한 반지였습니다. 박소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루가 아닌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말입니다. 소연은 숨을 멈추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은 키스했고 그 키스에는 함께 나눌 약속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행복은 곧 첫 번째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소연과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자신의 부모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가족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윤미경은 거의 숨기지 않은 경멸의 눈빛으로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재훈은 아이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그의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농담이라도 하는 거니? 민준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이제 제 가족입니다. 저는 소연 씨와 결혼할 겁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정신이 나갔니?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할 수 있니? 게다가 아이들은 네 자식도 아니잖아. 민주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 기뻐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소연 씨와 아이들은 제게 사랑과 가족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당신들이 평생 가르쳐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경은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난 네가 변덕으로 인생을 망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이대로 진행한다면 네 상속권은 없어질 거야. 민주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연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저는 당신들의 유산이 필요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준, 소연, 그리고 아이들은 식당에 만견자실한 채로 남겨진 그의 부모를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가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민준이 하루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그는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와 지위보다 사랑과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거부가 아프긴 했지만 그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인생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과 결의를 전에 없이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연과 민준의 결혼 후 몇 달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아이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가운데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는 민준이 익숙했던 화려한 파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부부는 가족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연은 자신의 비밀을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소연은 민준을 뒤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정원을 은빛으로 물들이며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 씨, 소연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뭐든지 말씀하세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 본명은 이소연입니다. 저는 이 그룹의 상속녀예요.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 중 하나로 부동산부터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상속녀라면 그녀는 민준보다도 더 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원하는 걸 뭐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민준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삶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민준 씨. 저는 사치 속에서 자랐지만 거짓된 삶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가 대표하는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지 않았죠. 태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들을 위해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과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기를 원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하며 어떻게 화날 수 있겠어요? 난 당신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랑에 빠졌어요. 비록 내가 대단한 사업가라고 자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좀 창피하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키스했고 이 새로운 정직함으로 인해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들은 미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되 그들의 자원을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행복은 곧 가장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소연은 몸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삶과 재단 운영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민주는 소연이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주장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췌장감, 의사들은 소연에게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이 진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전 세계에서 최고의 치료법과 전문가들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힘든 화학요법과 실험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는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돌보면서도 아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에는 모두가 잠든 후 욕실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연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소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그녀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약속 하나를 부탁해야 해요. 뭐든지요. 민준이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 주세요. 아이들을 돌보고 재단 일을 계속해 주세요. 민준은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거짓된 희망을 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소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집에 있는 금고에 제가 설정한 신탁 기금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우리 가문의 기준으로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 돈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사랑과 연민의 유산이 지속되도록 해주세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며칠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는데 민준과 아이들의 아름다운 초상화였고 이는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봄날 아침 소연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의 죽음 이후 몇 달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녀를 잃은 슬픔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같았고 때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소연에게 한 약속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태현, 지민, 수민도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현은 더 조용해졌고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슬픔을 예술로 표현했고 어머니의 본질을 담아낸 감동적인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어린 수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종종 엄마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 각자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모두 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태연과 함께 독서의 밤을 가졌고 지민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몇 시간씩 옆에 앉아 있었으며 수민이 악몽을 꾼 후 밤마다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자신이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꼈을 때 민주는 소연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그녀가 언급했던 서류들을 발견했고 그 규모에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법적 서류들과 함께 소연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편지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육체적으로 당신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제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들은 제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었어요. 사랑과 웃음,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제가 설정한 이 기금은 당신과 세상에 대한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현명하게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당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우리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연민과 관대함의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려요. 제가 떠난 슬픔이 당신 마음의 빛을 꺼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눈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가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그것이 제 기억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영원히 사랑을 담아 소연 드림. 민주는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그에게 목적을, 남은 인생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민주는 소연의 유지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재단을 확장하여 한국 전역의 학교에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정하고 소외된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연민 있고 의식 있는 성인이 되었고 각자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태현은 유명한 작가가 되어 사랑, 상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지민은 소연의 발자취를 따라 미술가가 되었고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가족의 자선 활동에 영감을 받은 수미는 국제 개발을 공부하고 전 세계의 원조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관계를 가졌지만 어떤 여성도 그의 마음속 소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가족과 자선 사업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민주는 자신의 삶과 그가 겪었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70세가 된 김민주는 서울대학교 강당의 청중들 앞에 앉았습니다. 한때 칠흑같이 검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얼굴의 주름은 충실히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수십 년 전과 같은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가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년 전 한 도전과 소연이라는 특별한 여성으로 시작된 이야기죠. 다음 2시간 동안 민주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오만함 그리고 어떻게 단순한 도전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생생하게 묘사해서 청중들은 거의 그녀의 빛나는 미소와 연민으로 가득 찬 눈동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기쁜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해변에서의 결혼식, 함께한 첫 아이의 탄생, 소연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보낸 밤들. 하지만 그는 어려웠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거부, 소연의 암 투병, 그녀의 죽음 이후의 어두운 나날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인 차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기쁨과 고통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연이 제게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게 진정한 성공이 원화나 달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향을 미친 삶과 여러분이 준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는 재단의 활동, 예술 교육을 받은 수천 명의 아이들, 변화된 지역사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꽃핀 예술가들의 이야기, 지역개발 프로그램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모든 것, 그가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연의 유산입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연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녀의 비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향을 미친 모든 삶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강당에는 마른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마쳤을 때
청중들은 일어나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며칠 몇 주 동안 민준과 소연의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신문들은 그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시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로맨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하는 사랑, 연민 목적의 메시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곧 민준은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대학 커뮤니티 센터, 심지어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소연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꼈고 그녀의 존재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생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고 사업가들은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업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태현, 지민, 수민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만들어낸 놀라운 사랑의 유산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과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젊은 여성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게 감사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에게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것이 그녀 덕분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한때 소연의 것이었던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각각의 그림은 그녀의 사랑과 열정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마지막 날들에 그렸던 초상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사랑하는 당신.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유산이 살아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마치 소연의 손이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민준은 85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얗게 변한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는 어두운 눈동자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여전히 활발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재단 감독, 손주들과의 시간, 그리고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공개 간견 사이에서 나뉘어졌습니다. 여름의 어느 오후 민준이 경기도 양평의 자택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이준호였습니다. 바로 그 수십 년 전 민준의 인생을 바꾼 도전을 제안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민준아, 오랜 친구야. 준호가 민준을 꽉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누가 그 미친 도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올 줄 알았겠어. 민준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향수로 빛났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자주 내게 감사하고 싶었는지 모를 거야. 넌 최고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꿨어. 두 친구는 정원에 앉아 옛 시절을 회상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자신만의 길을 가며 사업 제국을 일구었지만 민준이 찾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항상 조금은 부러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알아, 민준아. 준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너와 소연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면서 인생에는 돈 버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도 몇 년 전에 내 재단을 시작했지. 민준은 친구의 말에 감동받아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엔 결코 늦지 않아, 준호야.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준의 손주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손녀 소연이 할머니를 빼닮은 18세의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꼬마야. 모두들 이리 와서 앉아보렴. 곧 모든 손주들이 민준과 준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전에 대해, 소연과 아이들을 만난 날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는 가슴의 따뜻함을 느꼈고 평화와 충만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갑자기 그는 매우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들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준호야, 오랜 친구여, 내 대신 이야기 좀 마무리해 줄 수 있겠니? 준호는 친구의 눈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아, 쉬어. 민주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는 준호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소리, 손주들의 웃음소리,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내 사랑, 소연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민준은 눈을 떴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고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민준과 소연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말을 멈추고 이제 눈물을 머금은 채 민준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민준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사랑과 목적으로 가득 찬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내 소연과 다시 만났어요. 민준과 소연이 손을 잡고 멀어져 가는 동안 그들은 태현, 지민, 수민이 급히 정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껴안고 손주들을 위로하고 눈물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살았던 놀라운 삶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 해냈어요, 내 사랑. 소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그들을 통해 계속 살아갈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연이 떠난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해냈어요, 함께. 그렇게 김민준, 한때 오만했던 백만장자에서 사랑과 연민의 사람으로 변모한 그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 그의 사랑의 유산은 그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그가 수년간 영향을 미친 수많은 삶들을 통해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김민준 이소연 재단은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준과 소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랑과 연민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이 세상 너머에서 민준과 소연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